근데 이거를 그 빨리 입수를 해서 어떤 건지 좀 마각을 드러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아직 검찰이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 김건희 소환 조사는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수사팀장이었던 차장이 네. 하고 검사들이 중앙지검으로 왔습니다. 그게 한 7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면 물어뜯고 힘이 있을 때는 납작 엎드리고 이 하이에나 분석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윤석열 사건 보고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과거에 꼭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있어요. 과거에 그 김건희를 그렇게 감싸고 무혐의 했던 검찰이 윤석열이 탄핵되고 또 구속되니까 이제 방향을 보겠죠. 바람 부는 방향을.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적어도 작년 12월, 1월 이후까지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인 것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치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야당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국민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석우 차관이 포렌식 끝나면 소환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오직 부끄러우면 서면 보고서만 냈겠습니까? 보고자를 내고 끝났잖아요. 왔는데 저는 수사 김건희 소환 조사 한다고 봅니다. 네.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네. 파면 전 후? 지금 네. 검찰이 판단하기에 네. 윤석열이 완전히 죽은 권력이라 생각하면 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죽었어요? 김건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는 살아있다. 예,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요. 있는 인사도 느낌이, 지금 막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봐서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 김성훈 차장 벌써 3번째 반려하고 네. 기각하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권력을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제가 검사라면 이런 어떤 검사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검찰이 생명 연장을 지금까지 계속 이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정권에 아부하는 수사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살려면 이번에는 윤석열을 구속함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려다가 김성훈 이게 기각하는 바람에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이제 현직 대통령일 때 구속하는 게 맞지. 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2, 3주 후에 파면되고 나면 네. 무슨 죽은 권력 완전한 죽은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구속을 하면 소환조사에서 구속을 하면 적어도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검찰 이 수사팀이 네. 윤석열이 죽은 권력이라고 판단하는 시점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환조사 한다고 봅니다. 네. 포토라인에 섭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는 없어져 가지고. 그렇구나. 예. 다만 이제 몰래 이제 그자들이 아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은 소환조사 사실 통보가 알게 되면 예. 와서 사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수 기자가 꼭 거기 가고 싶다고 자기가 남자 기자 대표로 서야 된다. 예. 네, 저도 소환 조사는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시점이 문제이고, 근데 여전히 그 용산의 민정수석과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관계로 보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선 검사들의 생각은 이 탄핵 심판 최종 판결 전에 네. 소환을 해야 사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 명태균 특검법 통과 문제도 네.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일정히 진행하지 않으면 네네. 명태균 특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팀이 와가지고 현재는 이제 공공수사 2부에 배정돼 있지만 그 팀이 이제 보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48분 네. 복기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황금폰에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폰을 압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이아몬드 폰. 다이아몬드 폰. 김건희 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그걸로 압수색을 하고요. 네. 김건희를 소환하고 김건희를 압수색해야 그 다음 단계가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는 거. 네.
김건희 쪽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네. 다음 단계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비화폰도 있고 자기 개인 예. 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남편 폰으로도 막 하고 예, 예.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또 이명수 기자에 따르면 휴대폰을 평소에 많이 갖고 다닌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는 번호가 2개 있거든요. 김건희 씨 핸드폰 번호 2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경호차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뚫려야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수도 있는 있고요. 건데 지금 김건희도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구속영장 또 왜 기각했냐 했더니 사유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부기를 걸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당시에 윤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부기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렵습니다. 예외부기라는 게 뭡니까, 의원님? 예부가 뭐냐면요. 예. 원래 대물적 압수수색을 할 때는 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관계자 그러니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거는 서부장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네. 수사에 관해서는 이거는 대물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할 때 우리가 장소가 뒤질 때는 네네. 국가보안 군사기밀 이걸 이유로 책임자 승낙을 받는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취지예요. 네. 그런데 범인을 찾으러 다닐 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수색 그 조항이 해당 안 된다. 예를 들어 그 기관의 장이 네. 범인이다. 그 사람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법원 서부지법 판사는 영장 발부 판사는 당연한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영장 집행으로 가니까 예. 경호처에서는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다툰 겁니다. 그러면 내가 특수공무증 방해죄 범인인데 나 그것이 맞아 안 맞아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범위가 의심스럽다. 아, 범위가. 예, 고의가 의심스럽다. 네. 그러니까 범위가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집행할 때 집행받은 사람이 이 영장 집행 불법이 아니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적부반 영장으로 보고 네. 판사의 영장 허가장이잖아요. 집행에 응해야 되고 그걸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법원 결정을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는 것은 검찰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럴 때 공수처로 넘겨서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영장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거나 또 서울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민간 주로 예부 인사가 와서 하거든요. 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점수를 깎고 생명 연장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